예, 시장의 주요 포인트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셨으니까 네. 지난주에 그 FMC 의사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거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뭐 포워드 가이던스 뭐 이래서 예고편이 많았었죠,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그래서 국내외 시장에서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관심이 났었는데 그 얘기는 아예 그냥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우려감만 던져줬죠. 네. 향후에 YCC 안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QE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부정은 안 했지만 더 하진 않겠다라는 뜻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했죠. 네. 하락하면서.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소용이 없잖아요. 뭐 어떤 백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백데이터를 제가 구해서 왔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보고서도 제가 8월 초에 나온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보고서를 감안을 해도 그러니까 FRB하고 미국 재무부하고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보거나 다른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8월 초에 나왔었던 얘기가 갑자기 바뀔 리가 없기 때문에 FRB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단지 시장은 계속 큰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감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마감 무렵에 1시간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네. 약간 하락했는데 네. 그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그 다음날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거는 그동안의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넘쳐 흘러서 이머징 마켓까지 왔었던 그 시기에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게 안 나오면 또 이렇게 넘쳤던 게 미국 안에 이렇게 계속 머물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감으로 네. 아시아 쪽이 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쪽이 과연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따져보는 것이 우리가 투자 계속 해야 되느냐 빠져야 되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백데이터를 좀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하신 백데이터 소개하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연중 대차 대조표를 먼저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자주 봤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봤었는데 대차 대조표 저쪽을 보면 쭉 피크 친 다음에 저기 6월 초죠. 네. 초에 피크를 치고 이제 감소를 하다가 맨 끄트머리 보면 약간 이제 올라서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부 항목을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저것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세부 항목을 이제 구해온 건데 네. 저 그래프 안에서도 줄다가 반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줄는 항목이 있었고 늘어나는 항목이 있었는데 네. 줄어드는 항목이 감소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어든 항목은 마무리됐고 늘어나고 있는 항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항목을 먼저 제가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RP하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었던 타국 중앙은행하고의 달러 수합 자산 이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쭉 감소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저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입니다. 예. 빨간색 선이 수합이고 푸른색 선이 단기 자금 시장에 넣었었던 RP, 레포 시장에 넣었었던 돈입니다. 저게 맨 왼쪽에 있는 것이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두 개는 확 올랐다가 확 돈을 넣었다가 확 빼버렸습니다. 네.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규모가 줄어든 금액이 레포 시장에서 1,673억 달러가 최고치 대비 빠졌고요. 예. 그리고 중앙은행 쪽에서 빠진 금액이 3,487억 달러예요. 합하면은 뭐 거의 한 5천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네. 실질적으로 아까 방금 전에 보신 표에서 전체 감소된 금액을 따져보면 한 1,583억 달러가 최고치 6월 달 대비 좀 빠진 거거든요. 저기요. 네. 그렇다면 5천억 달러에서 이 1,583억 달러밖에 감소가 안 했으니까 어떤 건 늘어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늘어난 항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항목은 이 채권 쪽으로 매수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표가 채권 자산인데 저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표를 보시면은 네. 감소를 물론 이 QE 전에는 감소를 당연히 했었는데 그 QT를 했었으니까요. 네. 그 이후에 저 회색 선으로 표시된 곳은 3월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감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FRB 쪽에서 채권 자산은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저 증가한 것이
6월 달에 피크를 친 그 이후로도 3,374억 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가격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저기다 대놓고 YCC 해달라. 그러니까 금리를 뭐 제한적으로 해서 무조건 사달라. 근데 FRB가 해줄 이유가 없는 것이 금리는 저렇게 채권 자산을 사줬기 때문에 뚝 떨어져 있는데 네. 뭘 더 이상 뭘 해달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FRB의 코멘트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해달라고 해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과도하게 해줘라고 하다가 그냥 한마디로 퇴짜 맞은 거죠.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실망할 이유가 없는데 시장의 해석은 과도하게 나타났고 아시아 시장 쪽은 충격을 먹을 수 있죠. 예. 더 뿌리지 않으면 아시아 쪽으로 안 올 테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약간 마감해 내렸지만 아시아 시장이 충격을 받은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MC 의사로 표면만 보면 야 너네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며 그러면 뭔가를 더 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건 수익률 곡선 그 통제인데 왜 그거 안 해줘? 라고 해서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리스크 관리하는 자금들은 줄어든 반면에 연준은 여전히 채권 시장을 관리하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는 건데 그렇죠. 표면만 보고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떨어진 거다. 그렇죠. 그럼 환경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지금 시장의 환경이나 분위기 조성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시장 쪽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뭐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유동성이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안 좋은 악재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뿌리는 거를 조금 좀 줄여들거나 뭐 정체 상태에 있으면 약간 불안하긴 하겠죠. 네. 하지만 저 상태 채권 매입이 계속 우상향으로 각도가 3월 초만큼 확 올라오진 않아도 네. 계속 우상향 추세로 있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줄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미 국채 시장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최근에 국채 발행할 때마다 흔들렸었던 모습을 제가 정리를 해서 미국 단기, 중기 국채 수익률 이 흐름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히 채권 공급이 많지 않으면 지금 바닥에 쭉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거꾸로 보면은 수익률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가격은 하늘 꼭대기에 올라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걸 또 사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단지 발행될 때마다 저 수익률 곡선이 툭툭 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공급이 들어가니까. 물론 제일 왼쪽에 오렌지색 선은 3월 달에 약간 그 위기 성격의 그 흐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공급도 또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오렌지 박스권은 6월 달입니다. 그때는 뭐 바이러스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공급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지금 지난주까지의 채권 공급에 따라서 채권 수익률이 반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저게 다 반등을 채권 공급할 때마다 반등이 나와요. 툭툭 튀어오르면서. 네. 하지만 그 절대치가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면 반등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때는 3월에 위기하고 섞여 있을 때는 좀 컸지만 6월에 공급 물량이 좀 증가한 것만으로는 그렇게 크게 안 오르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 네. 8월 달에 뭐 반등이 나오긴 나왔고 가격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이제는 뭐 거의 이렇게 우하향 추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상향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위에 두 색깔 빨간색, 파란색 이거는 중장기물입니다. 10년물하고 30년물이요. 근데 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맨 아래 까만색 선이 3월 달에는 굉장히 빠르게 튀어 올랐습니다. 네. 단기물이 빨리 올라온다는 것은 자금 시장 교란 요인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월 달에도 약간 올라왔습니다. 근데 3월에 비하면은 거의 안 움직였죠. 네. 그러니까 공급 물량으로 단기물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기 시장이 공급 물량이 많다고 혼란을 겪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아예 단기물 금리가 움직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위기 성격의 3월하고는 너무나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가 저렇게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채권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글로벌 유동성이 안정적이다는 것과 이렇게 계속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금리를 FRB 쪽에서 뭐 개입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불안해진다라고 하려면
저 곡선이 먼저 튀어 올라야 된다라는 그렇겠죠. 것이죠. 예. 저게 안 움직이는데 괜히 생각상으로 아 불안해라고 해가지고 우르르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네. 좀 비이성적인 판단과 비이성적인 매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거기에 휩쓸리면 수익률이 많이 흔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FRB가 채권 공급 물량 시기에 따라서 같은 말도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따라서 뭐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네, 시장이 흔들리네, 끝났네, 뭐 이래가지고 주식을 매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저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표현만으로 시장이 흔들린다 해서 휩쓸리면은 네. 수익률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아, 그러니까 괜한 매도에 동참했다가는 네. 멀쩡한 수익률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 전략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 전략상에서는 좀 근거 있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2200포인트 위에서는 말이 언제든지 FRB가 좀 험악하게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듣고 나니까 그리고 표를 보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것이 일부 기사 보면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그 단어를 넣더라고요. 기사에 이제 출구 전략 얘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간 것 같은데라는 것을 방금 중단기 그 국채 수익률 흐름 비교표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었고 그러면 뭐 재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뭐 크다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런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기회로 한번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정치 일정상으로 9월 8일까지 이제 의회가 휴회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추가적인 뭐 이렇게 조치가 QE 조치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민주당 전당대회고 이번 주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안 했던 거를 공화당 전당대회 때 합의해 줄 리도 없을 테고 그리고 의회가 휴회니까 의결을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정책이 약간은 공백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저는 저게 나쁘게 보이지가 않는 이유가 계속 좋게만 표현해서 들으신 분들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전 저게 나쁘지 않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정치 일정이 불확실성 그 자체거든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 때 또 트럼프 대통령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채권 발행은 계속되거든요. 9월에도 지속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코멘트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일정들을 감안하고 채권 발행 일정들을 감안하면 그런 것들이 나와도 시장을 불안해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재무부 보고서에서도 이 명시됐었던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성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추후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잡음을 미리 방지할 것이다. 이게 결국 지나친 QE는 안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결국 그것을 감안했을 경우는 FRB가 당분간은 개입을 안 할 것이고 말로 조절을 할 것이다. 표현으로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겁먹고 시장에서 아웃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뉘앙스에 너무 흔들릴 게 아니라 팩트와 숫자에 기반해서 좀 우상향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과 전망들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자라는 교훈도 함께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끝까지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